이곳의 세상은 태양의 끊임없는 열기로 빚어졌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숲과 초원 한가운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포식자의 발톱에 닿을 수 있고, 마른 나무잎에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습한 아마존 열대우림도 아니며 끝없는 이동 무리로 가득 찬 세렝게티 초원도 아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대 건조림 생태계 미엄보이다. 거대한 양탄자처럼 펼쳐진 땅, 삶과 죽음이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춤 속에서 뒤섞이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연은 부드러운 빛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대신 피로 칼날처럼 날카로운 침묵으로 수백만 년의 진화가 새겨낸 불문율로 이야기한다. 강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 없이 그저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곳, 그 영역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오래된 나무가지 위에서 한 표범이 쉬고 있었다. 그 몸은 나른하게 늘어져 있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은 깜빡이지 않고 자신의 영토를 굽어보는 왕처럼 아래 풍경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숲의 모든 구석, 모든 언덕배기, 모든 마른 가을은 모두 그 표범의 영토의 일부였다. 그곳은 나무 껍질에 깊이 새겨진 발톱 자국과 착각할 수 없는 사양 냄새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어떤 침입자에게도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짙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 장미 모양 반점이 있는 그 털가죽은 단순한 자연의 걸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잎 사이로 흩뿌려지는 햇빛의 표범이 완전히 녹아들어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만들어주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표범의 눈은 밤의 빛을 발하는데 이는 타페텀 루시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반사 세포층 덕분이다. 이 층은 미약한 빛을 증폭시켜 인간보다 6배 더 예민한 시야를 제공하며 어둠 속에서 절대적인 이점이 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 중 하나인 카푸에 국립공원에서는 200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자들은 펜서라 레어, 멜라노카이타, 아종의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점차 희미해진 황금기의 후예들입니다. 지난 50년간 아프리카 전역의 사자 개체 수는 70%나 급감했으며, 카푸에처럼 충분히 야생적이고 엄격하게 보호되는 곳만이 옛 영광의 일부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사자는 약 10년에서 14년 정도를 살지만 수컷은 그 나이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토, 무리, 그리고 번식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무리 내에서 암사자들은 보통 서로 혈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거의 동시에 새끼를 낳고 함께 새끼들을 키웁니다. 어린 새끼들은 젖을 먹이는 어떤 암사자에게서든 젖을 먹을 수 있으며 이는 강한 공동체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항상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새끼 사자의 절반은 성체로 성장하지 못하며 굶주림, 질병 또는 외부에서 침입한 수컷 사자들이 무리를 차지할 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 죽습니다. 밤이 내리면 초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인 아프리카들과의 무리는 추격을 준비한다. 숨지도 않고 기습적인 매복도 없다. 이들의 전략은 지구력, 속도, 그리고 깨뜨릴 수 없는 팀워크에 기반한다. 무리는 보통 우두머리 개체인 성체 한 마리가 이끈다. 혼동할 수 없는 식별 특징인 그 개체의 크고 둥근 귀는 생체 안테나처럼 꼿꼿이 솟아있어 멀리 있는 먹이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 감지할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추격전 중에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반결판 역할도 한다. 그 뒤로는 10마리 이상 되는 나머지 무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각 개체는 속도를 높이고 수 킬로미터에 걸쳐 시속 60km에 달하는 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긴 다리와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아프리카 야생개 무리는 서서히 압박하며 거리를 좁혔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선두를 번갈아가며
불운한 먹잇감을 점차 혼란과 탈진 상태로 몰아넣었다. 결국 먹잇감이 기진맥진하자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무리 전체가 달려들어 하이에나나 사자가 이 잔치를 알아차리기 전에 몇 분 안에 먹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누어 먹었다. 남부 미혼보 삼림 지역의 햇볕에 그을린 초원과 갈라진 땅 사이에서 흰 코뿔소는 조용히 자신의 여정을 이어간다. 흰색이라는 이름은 그것의 색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아프리칸스어 윗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넓은을 의미하며 건조한 평원의 낮은 풀을 뜯어 먹기에 완벽하게 적응된 넓고 네모진 입술을 가리킨다. 수컷의 경우 2,500kg까지 나가는 흰 코뿔소는 코끼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육상 포유동물이다. 햇볕 화상과 곤충 물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숲 바닥에서 바로 얻은 시원한 흙 한 겹인 진흙 속에 몸을 자주 담급니다. 홀로 살며 다소 사나운 검은 코뿔소와는 달리 흰 코뿔소는 보통 암컷 몇 마리와 새끼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16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암컷 한 마리는 오직 한 마리의 새끼만 낳고 2년에서 3년 동안 젖을 먹입니다. 이처럼 유난히 긴 번식 주기는 이 종을 밀렵해 특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야생에 남아있는 남부 흰 코뿔소는 약 1,400마리로 추정됩니다. 이는 19세기 말 100마리 미만이었던 개체수에서 상당한 회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3년에만 86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뿔을 얻기 위해 사냥당한 것인데 이 뿔은 사람의 손톱과 같은 물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약용 가치가 있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는 이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생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적응력이 생존의 열쇠인 세상에서 치타는 다른 길을 택하여 절대적인 힘이 아닌 순수한 속도와 정교한 기술로 진화했습니다. 갑자기 놀랍도록 유연한 등뼈가 압축된 스프링처럼 구부러지자 치타는 앞으로 맹렬히 돌진합니다. 눈 깜짝할 새 0에서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하는 데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으니 어떤 슈퍼카도 따라올 수 없는 가속력입니다. 그 몸은 바람 속에서 불타오르는 듯했다. 반쯤 움츠린 발톱은 육상 선수의 스파이크처럼 땅을 단단히 움켜쥐어 접지력을 최대화했다. 길고 긴 꼬리는 방향타 역할을 하며 고속의 급회전 시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한 번의 결정적인 도약으로 치타는 먹이를 쓰러뜨렸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먹이의 목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나 승리는 결코 온전하지 않았다. 여전히 헐떡거리고 추격전으로 뜨거워진 몸으로 살점을 찢었지만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 경주, 즉 도둑들에 맞서는 경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하이에나나 사자가 나타난다면 힘들게 잡은 먹이를 싸우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터였다. IUCN의 최신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성체 치타 개체 수는 약 57마리로 추정된다. 미혼보 숲의 높은 하늘 위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새가 공중을 선회하며 땅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기류를 타고 있었다. 거의 3m에 달하는 날개 너비와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진 흰등 독수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조용한 파수꾼처럼 보였다. 가장 질긴 가죽과 힘줄을 찢을 만큼 강한 크고 구부러진 부리로 흰등 독수리는 수십 종의 더 작은 청소동물들이 함께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작은 영양의 사체는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뼈만 남도록 깨끗하게 발라질 수 있다. 썩어가는 시체에서 나오는 박테리아로 가득 찬 환경에서 대머리 머리와 맨 목은 스스로를 쉽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강렬한 햇볕에 의해
자연적으로 소독되게 돕는 영리한 진화적 특징이다. 시체 하나를 두고 수백 마리가 모여들 수 있는 다른 독수리 종들과는 달리 큰귀 독수리는 홀로 또는 짝을 지어 사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평생 일부일처 관계를 형성하고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 함께 둥지를 튼다. 번식기마다 이들은 오직 하나의 알만 낳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막대한 투자이다. IUCN에 따르면 큰귀 독수리는 멸종 위기종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추정치로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걸쳐 오직 약 6,500마리의 성체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미혼보 하늘에서 이들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단지 한 종의 새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생존 주기의 붕괴이며 자연의 청소 서비스에 공백을 남길 것이다. 평화로운 겉모습과는 달리 미혼보 동부에는 매일 아침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물의 고요한 수면 아래 나일악어 한 마리가 소름 끼칠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성체 수컷은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거의 1톤에 달합니다. 긴 이빨은 63개에서 60개의 날카로운 원뿔형 이빨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 이빨들은 먹이를 붙잡고 찢는 데 사용될 뿐 씹는 용도는 아닙니다. 이들은 몇 시간 동안 때로는 하루 종일 미동도 없이 물 위로 눈과 콧구멍만 내놓은 채 먹이에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육중한 몸이 놀라운 속도로 창처럼 물 밖으로 솟구쳐 올랐다. 강력한 턱으로 먹이를 단단히 붙잡으면 나일악어는 저항을 약화시키거나 먹잇감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키기 위해 네스롤리라 불리는 격렬한 회전 운동을 흔히 벌인다. 이들의 식단은 거의 무제한이다. 물고기, 물사에, 거북이, 중소형 포유류, 그리고 심지어 더 작은 나일악어까지도 모두 잠재적 먹잇감이다. 겉보기에 고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품고 있는 수역에서 나일악어만큼이나 거대하고 위협적인 또 다른 생물이 조용히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력한 하마입니다. 포식자도 민첩함의 상징도 아니지만 하마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다 자란 수컷은 보통 1,500에서 3,200kg까지 나갑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수생 생활을 하며 민감한 피부를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온종일 조용히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지내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들의 피부는 두껍고 털이 없으며 끈적이는 붉은 액체를 분비하는데 이는 흔히 빛담이라 불리며 천연자외선 차단제이자 항균제 역할을 한다. 밤이 되면 그들은 육지로 올라와 먹이를 찾아 나선다. 한 개체는 하룻밤에 몇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30kg의 식물을 섭취한다. 하마는 타고난 생태계 엔지니어이다. 밤마다 풀을 뜯어 먹는 그들의 활동은 강가의 식물 성장 조절에 기여한다. 그들의 배설물은 유기물이 풍부하여 수중 생태계에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며 물고기와 다른 생물들을 먹여 살린다. 동미온보 숲에는 아직 탐험할 다른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육상 동물인 마사이 기린 또한 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의 거주자입니다. 높이가 5.5m에 달하고 17kg의 심장이 매분 60리터의 피를 뿜어내는 그들의 강력한 몸은 놀랍도록 우아하게 움직이며 필요할 경우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단풍잎 모양의 갈색 무늬가 있는 털은 그들의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온순한 성격과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수컷들은 종종 네킹이라고 불리는 의례적인 싸움에 참여하며 번식권을 차지하기 위해 길고 강력한 목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합니다. 마사이 기린은 하루에 5분에서 30분만 잠을 자는데 대개는 1분에서 2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며 때로는 서 있는 상태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것은 적에 대한 경계를 항상 늦추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가장 높은 잎이들을 먹음으로써 마사이 기린은 숲의 덮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래쪽 식물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많은 다른 종들이 이용하는 자연적인 통로를 만듭니다. 약 2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미온보 숲에 서식하는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는 야생의 힘과 지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어깨 높이가 3m에 달하고 무게는 6,000kg이 넘는 이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힘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이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자연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전에 대한 경이로운 적응 능력입니다. 물이 마르면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는 기억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 개체의 기억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자연이 형성한 한 혈통의 집단 기억입니다. 그들은 지하수 웅덩이의 정확한 위치와 조상들이 걸었던 오래된 길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코끼리 무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길들을 따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엄니는 자연적인 도구가 되어 메마른 땅속 깊이 파고들어 숨겨진 수원을 찾아냅니다.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의 사회 구조는 분명히 목의 사회입니다. 각 무리는 경험 많은 성체 암컷에 의해 이끌어지는데 그 암컷은 보통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구성원이며 무리 전체의 생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현명한 원로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는 동안 세이블 영양은 젊은 전사처럼 그 뒤를 잇는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날카롭고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수컷과 암컷 모두 인상적인 난 모양의 뿔 한 쌍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양종 중 하나이다. 다 자란 수컷은 어깨까지의 키가 약 140cm이고 무게는 약 135kg이다. 그것은 민첩성과 힘을 겸비하여 도전받을 경우 사자 앞에서도 굳건히 맞서며 날카로운 뿔 한 쌍을 위협적인 방어 무기로 사용한다. 이 보호구역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하이에나, 종인 점박이 하이에나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단순히 시체만 먹는 청소부가 아닌 이 포식자들은 똑똑하고 지칠 줄 모르며 특수부대처럼 조직적으로 협력합니다. 단 하나의 울부짖음이 깊고 길게 멀리까지 공중에 울려 퍼지며 소집 명령처럼 들립니다. 무리 전체가 움직여 포위망을 단단히 조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여 먹이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듭니다. 이들의 물어뜯는 힘은 아센티미터 두께의 뼈도 부셔버릴 만큼 충분히 강하여 먹이의 모든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점박이 하이에나의 사회는 포유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 구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최대 80마리의 개체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생활하며 지배적인 암컷이 이끄는 육식 동물에서는 보기 드문 목의 사회 구조를 이룹니다. 해질녘 노을의 금빛이 가느다란 나무들을 뒤덮을 때 카라칼은 우아하게 거의 공중을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카라칼이라는 이름은 검은 귀를 뜻하는 터키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것의 황갈색 털은 미온보 숲의 얼룩덜룩한 빛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한편 각각 20개 이상의 근육군에 의해 제어되는 그것의 두 귀는 서로 독립적으로 180도 회전할 수 있어 가장 작은 소리만으로도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제자리에서 3m까지 높이 뛸 수 있는 카라칼은 공중에서 바로 새를 잡을 수 있는데 이는 민첩성과 정확성의 경이로운 기량이다. 하지만 놀라운 생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미온보 숲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미온보 숲의 거의 30%가 사라졌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농업을 위한 벌목, 목재 채취, 그리고 숯 생산 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장기적인 가뭄과 더 잦은 산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요해지는 숲 속에서도 숲을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기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야생동물을 감시하고 불법 사냥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해 배치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무자비한 단 하나의 건기로 나뉘는 지역, 야쿠마, 사헬의 뜨거운 심장부, 밀렵과 혹독한 기후에 자연이 포위된 그곳에서 아직 항복하지 않은 야생의 요새가 여전히 남아있다. 한때 자쿠마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사자의 포효보다 총성이 더 많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생명이 돌아왔다. 자쿠마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자쿠마의 풍경은 두 개의 뚜렷한 계절로 특징 지어집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는 매년 평균 800mm의 비를 가져오며 건조한 땅을 푸른 오아시스로 변모시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4월까지 건기가 찾아오면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수온들은 점차 증발하여 마지막 진흙 웅덩이들만 남게 됩니다. 한낮의 더위가 가라앉으면 또 다른 생명체가 자신만의 조용한 생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줄무늬 하이에나입니다. 옅은 회색 털과 몸을 따라 이어진 검은 줄무늬를 가진 그것은 낮은 풀밭 사이를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며칠을 살 수 있으며 야생 수박이나 죽은 동물의 사체 같은 먹이에서 필요한 모든 수분을 얻습니다. 그것의 극도로 강력한 턱은 가장 두꺼운 뼈도 산산조각 낼 수 있어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연 재활용의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잦아들자 더 작은 거주자가 지하굴에서 나타났습니다. 펜에 겨우는 놀라운 적응력을 지닌 작은 생명체입니다. 몸무게는 고작 0.8에서 1.5kg밖에 나가지 않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몸길이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귀입니다. 이 귀는 사막의 더위 속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래 밑을 움직이는 곤충이나 작은 설치류와 같은 사냥감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란 모래 위를 아프리카 타조들이 목적의식을 띠며 성큼성큼 걷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새로 2.7m 높이에 달할 수 있으며 무게는 145kg에 달합니다. 길고 튼튼한 다리 덕분에 타조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육상동물 중 가장 큰 눈인 이들의 큰 눈은 멀리서도 적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흩어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 사이로 코르도판 기린의 웅장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키가 6m에 달하며 그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여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야생에는 약 2,300마리만 남아있으며 전세계 코르도판 기린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자쿰에 서식하여 이 공원은 이 아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보루가 되고 있다. 2023년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각 개체는 먹이와 물을 찾아 매 시즌 평균 120km 이상을 이동한다. 놀라운 적응의 위협이다. 건조한 숲속에서 깊고 강력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지 영역을 알리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물학적 걸작, 사자의 소리였다. 자쿰에 서식하는 판테라 레오레어. 아종은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사자 그룹에 속하며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아종 중 하나이다. 건조한 아카시아 숲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쿠마 사자들은 놀라운 적응 행동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주로 밤이나 새벽, 즉 기온이 더 시원할 때 사냥하며 물소와 영양 같은 대형 초식 동물을 매복하기 위해 협력적인 그룹 전술을 사용한다. 갈라진 땅을 뚫고 내리쬐는 햇살 사이로 유령처럼 움직임 하나가 휙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표범이었다.
2000년이 넘는 진화 끝에 이 종은 거의 완벽한 사냥 방식을 개발했다. 민첩한 몸, 유연한 근육, 그리고 로제트 무늬 털은 건조한 환경에서 완벽한 위장 능력을 제공한다. 이 동물은 홀로 움직이며 완전히 야행성으로 절대적인 스텔스 전략을 사용하여 발각되지 않고 먹이에 접근한다. 건기가 심해지면서 자쿠마의 모든 생명체는 마지막 남은 웅덩이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했다.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에게 습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생존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자쿠마는 2002년 4,00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서식하는 풍요로운 땅이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 분쟁과 불안정으로 가속화된 잔혹한 밀렵의 물결이 이 개체 수를 붕괴시켰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약 450마리만이 남았고 많은 개체가 동족이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얻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었다. 2016년부터는 자쿠마 내에서는 단 한 건의 밀렵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코끼리 개체 수가 약 636마리로 늘어났다.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생태계의 건축가이기도 하다. 매일 그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섭취하여 숲에 길을 내고 물과 빛을 위한 통로를 만들며 다른 종들이 번성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자연의 웅장함 뒤에는 가혹한 현실이 존재한다. 자쿠마는 한때 밀렵의 온상이었다. 공원 외곽 지역에서는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건기를 길게 만들고 있으며 수백 마리의 동물떼를 공원 경계 지역으로 내몰아 그곳에서 그들은 지역 공동체와 충돌할 위험에 처해 있다. (2010년) 아프리칸 파크스라는 비정부 보존단체가 차드 정부와 협력하여 공원 관리를 맡은 이후 이곳은 희망과 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쿠마의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군 회복은 효과적인 보존 노력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한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보건소,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자쿠마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단순히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을 치유할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확신입니다. 건기는 선전포고처럼 아프리카 사막을 휩쓸었다. 그 혹독한 왕국의 두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 모습을 드러냈다. 갑옷 입은 파수꾼은 치명적인 물어뜯는 힘을 지녔고 그것은 선사시대의 유물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포효하며 민첩함, 전략 그리고 무리의 막강한 힘으로 군림했다. 나일강 악어, 늪지의 부동의 괴수, 사자, 초원의 위풍당당한 왕.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남아있는 것은 칼날같이 예리한 팽팽한 긴장감뿐이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 곳곳에서 사자의 포효는 지배권에 대한 심오한 선언처럼 울려 퍼집니다. 지구상에서 호랑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다 자란 수사자는 몸무게가 25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수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험 있는 갈기입니다. 이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생식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드러내는 복잡한 생물학적 상징입니다. 짙고 풍성한 갈기를 가진 수사자는 암컷에게 더 선호되며 경쟁자들로부터의 도전을 덜 받습니다. 웅장한 외모와는 달리 사자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보내는데 보통 수미 시간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는 게으름의 징후가 아니라 혹독한 더위 속에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사냥 한 번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사자는 어둠 속에서 놀라운 사냥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망막 뒤쪽에 있는 타페툼 루시덤이라는 특별한 조직층은 그들의 야간 시력을 인간보다 6에서 8배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자는 시속 80km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심장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고속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요. 밤의 정적 속에서는 사자의 포효가 8km까지 울려 퍼질 수 있으며 이는 영토를 주장하고 무리를 불러 모으는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 됩니다. 사자의 야간 시력 또한 비범하여 인간보다 6배에서 8배 더 뛰어납니다. 이하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자의 비범한 초능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8km까지 울려 퍼지는 포효, 시속 80km의 속도 또는 비범한 야간 시력 중 말이죠. 야생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능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선택을 공유해주세요. (20년도) 더 전에 리우와 평원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사냥은 야생동물 개체군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6천여 마리에 달했던 푸른 누무리는 이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케이프 물소 개체군은 50마리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고 광야를 홀로 떠도는 암사자 레이디 리우아만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꾸준한 보존 노력을 통해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기가 찾아오자 기온은 섭씨 30도까지 치솟았고 어린 영양대는 희귀한 웅덩이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풀을 뜯었다. 폭풍우가 닥쳐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이동이 시작되었다. 4-5천 마리 이상의 푸른 늑대가 얼룩말과 700마리의 토피 영양과 함께 초원을 가득 메웠다. 이 대이동은 초원의 지배적인 포식자인 350마리의 치타를 불러 모았다. 아프리카 들개들은 은밀한 정확성으로 움직이며 눈빛과 발걸음으로 소통하며 취약한 먹이를 포위했다. 리우와 평원은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생존의 미로로 변모했다. 노란 초원 곳곳에서 얼룩말은 당당하고 우아하게 활보하며 자연의 손길이 빚어낸 살아있는 걸작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짙고 뚜렷한 흑백 줄무늬가 눈에 띄는데 각 개체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무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줄무늬는 시각적으로 돋보일 뿐만 아니라 천을 낮추고 위장하며 해충을 쫓아내는 역할도 합니다. 얼룩말의 유서 깊은 여정은 매년 1100km 이상을 이어지는데 이는 야생 깊숙한 곳에 비밀스러운 길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평평한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얼룩말은 혼자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의 당열된 무리처럼 움직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는 신비로운 사냥꾼의 잡기 힘든 흔적처럼 치타의 섬세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가뭄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타의 여정은 속도와 전략이 사냥의 예술로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진화의 생생한 증거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인 치타는 단 3초 만에 시속 영하에서 6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최고급 스포츠카보다도 빠르다. 하지만 모든 추격전은 생사를 건 도박과도 같아서 300m를 넘지 않으며 단 몇 초 안에 승패가 결정된다. 아프리카 들개는 독특한 털 무늬를 지니고 있으며 가장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진 육식 동물 중 하나이다. 각 개체는 검정색, 옅은 노란색, 갈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눈에 띄는 모자이크 무늬로 쉽게 구별된다. 아프리카 들개의 크고 둥근 귀는 멀리 있는 소리를 감지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초원의 끊임없는 더위 속에서 천을 조절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놀라운 조화 덕분에 아프리카 들개는 무려 10%에 달하는 사냥 성공률을 이룰 수 있다. 건조한 계절의 고요한 하늘 위로 마셜 독수리는 지상 수백 미터 상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2.5m가 넘는 마셜 독수리는 우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공중을 날아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독수리로서
그 발톱은 사람의 팔을 부러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지녔고 공격할 때마다 비할 데 없는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8배 더 좋다고 알려진 그 독수리의 예리한 시력은 수백 미터 상공에서도 먹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흰등 독수리의 등장은 자연의 영원한 순환이 계속됨을 알립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독수리 중 하나인 흰등 독수리는 길이가 78에서 8cm이며 날개 길이는 2.25m에 달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수호자입니다. 흰등 독수리의 예리한 눈은 멀리서도 시체를 찾아낼 수 있으며 시체를 처리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으며 영양분을 지구로 재순환시킴으로써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범의 은밀한 사냥, 사자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위대한 대이동까지 우리는 각 생명체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야생의 교향곡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연약함을 보았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연이 보여주는 끈질긴 힘 또한 보았습니다. 자쿠모와 리우아에서의 회복 이야기는 단지 기적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협력하며 자연의 균형을 존중할 때 생명이 다시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증거다. 회복된 숲 하나하나, 멸종 위기에서 구출된 생명체 하나하나가 이 교향곡 속 희망의 한 음표가 된다. 보존을 위한 여정은 여전히 길고 가시밭길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야생 세계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이 멋진 생물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구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